자,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 자유시이자 서정시. 서정시는 또 감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자, 근데 비판적이자 풍자. 얘들아, 풍자가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웃음 플러스 비판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다소 웃긴 웃는데 차가운 웃음이야.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차가운 웃음. 알겠죠? 냉소적. 알겠죠? 그게 풍자입니다. 자, 근데 너네들 풍자하면 선생님 저는 안 웃긴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웃음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만 해도 웃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지? 돌려서. 그렇지. 돌려서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야 너 나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옛날에 지각을 되게 자주 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갑자기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야. 눈을 감아? 자, 그럼 그런 게 우의적인 거야. 알겠죠? 돌려서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볼 텐데 새를 갖다 썼잖아. 우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새를 통해서 우리 현대 현실을 비판할 건데 어떤 현실이냐면 아무런 현실이라 적혀있네?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파트의 제목이 광복 이후의 문학이야. 광복 이후에 전쟁도 있긴 했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지? 독재. 뭐야? 1990년대로 바로 넘어가. 왜 1990으로 바로 넘어가? 1950년대 6.25 끝났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1960년대에서 80년대 독재로 가야지. 자, 우리가 군사 독재가 심했었어. 기억나? 아니, 너네는 기억을 할 수가 없지.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 나도 기억 안 나. 나도 몰라 그거는. 나도 그때 아니, 나 몰라. 그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너네 지나가다가 태극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개항기가 쫙 올라가. 노래가 갑자기 막 애국가가 막 울려.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경례를 해야 돼. 너네 지금 학교에서 다 그 막 애국가 하거나 이런 거 안 하지? 뭐 국민체조 이런 거 안 하지? 안 하지? 우리 아침마다 했었어. 예전 사람들은 했었대. 자,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했었대.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도 너네 혹시 태국 가서 영화나 뮤지컬 보러 간 적 있어? 태국이요? 태국이 독재 국가잖아. 태국이 얼마나 그 뮤지컬이나 그 문화가 뛰어난데 얘들아. 공연이 사람들이 날라댕겨. 진짜 멋있어. 자, 근데 거기서도 영화관이나 어디를 가잖아. 그럼 거기서도 처음에는 막 이래서 노래가 막 울리더니 막 사진이 쫙 올라와. 왕의 사진이 쫙 올라오면서 Long live the king 이러면서 왕이시여 오래 사세요 이러면서 먼저 그 왕에 대한 경례를 다 하고 시작해야 돼. 너네 태국의 공항만 가도 Long live the king 막 이렇게 돼 있고 길거리만 가도 다 이제 딱 왕 사진. 너네 외국인이어도 그 왕 사진에 손가락질만 해도 북한이나 태국은 잡혀가. 민주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치? 근데 옛날 우리 당시 때도 그걸 볼 수 있었어. 그때는 얘들아 치마 길이도 잡고요. 너네 머리카락 구렛나루 길이도 잡았어. 통금 시간도 있었어. 바로 잡히는 거야. 바로 잡히는 거야. 통금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획일화 시켜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관리하기 쉽잖아. 그치? 밤늦게 돌아다니면 약간 이거 빨갱이야 이러면서 이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근데 좌절감도 보여줘. 자, 애국가의 시작과 끝으로 시상이 전개한데 자, 그럼 물어볼게. 우리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 떠먹는 문학 개념에서. 자, 애국가 시작과 끝은 무슨 시상 전개라고 할 수 있을까? 객관식 선지에서.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객관식 선지가 애국가의 시작과 끝이라는 선지를 쓰겠니? 눈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게 안 하겠지. 문학시험인데 단어를 문학 개념으로 쓰겠죠. 노래 시작했고 노래 끝났다. 노래 한 편이 몇 분 걸리니 보통? 네, 그러면 3분 동안 시간이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야?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냉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차가운 웃음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어조인 거야, 얘들아. 비판적인 어조, 까는 어조인 거야. 근데 문제는 내 자신에 대한 까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구나. 자조적인 어조도 들어가 있어. 내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냉소적, 비판적, 자조적, 내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거야.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도 있대. 찾아볼 거야. 자,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게. 자, 일단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봐봐. 우리는, 응? 전에 끊고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가 훨씬 더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우리 문학 개념에서. 인간 걸치. 그렇지. 자, 아이고 필기가 너무 안 예쁘죠? 행간 걸침이 뭐야? 왜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안 하면 너네 다 고개를 들고 뭐지? 라고 생각을 하지. 행간 걸침이 이 효과라고 했어. 우리는 이러고 쉰 다음에 일제히 일어나 라고 얘기한다면 이 일제히가 훨씬 더 강조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획일화된 사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독재거든, 얘들아. 독재의 모습인 거야. 특히나 군사 독재가 이게 심했어. 군사 독재가. 그래서 우리 막 교장 선생님 말씀을 아침마다 꼭 들었어야 됐거든. 운동장에서 픽픽 쓰러지는 거는 일상 다반사였지. 그치? 그래도 들었어야 됐어. 근데 그치. 이런 게 이제 강요하는 거야. 요즘 교실에 앞에 태극기 있어? 아, 그거는 있구나. 그건 똑같구만. 강요에 의해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애국가를 경청해야 돼. 자, 영화 보러 갔는데 애국가는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거야. 이게 룰이야. 이게 강요당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어디가 반어야? 어디가 반어지? 그렇지, 경청에다가 세모. 이게 반어입니다. 자, 듣고 싶겠어? 얘가 지금 딱 봐도 비꼬는 것 같은데?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지. 경청하는 거겠어? 아니지. 그래서 얘 딴 생각합니다, 밑에서 보면. 근데 어떻게 경청해?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봐봐.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거든. 그럼 화자의 경험이겠네? 왜? 여기 우리라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잖아. 그래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너네 애국가 그 장면 혹시 본 적 없어? 노래방에서라도? 노래방에서 애국가 안 불러나? 야, 미안하다. 그러면 그 TV, 요즘은 TV 막 12시 넘으면 KBS에서 애국가 틀어주고 안 하나? 이제 해? 하나? 해? 그거 틀어주면 애국가 장면에서 비둘기가 비둘기래, 미안. 그 기러기들이 촥 하고 날아가고 이런 모습과 갈매기 때 날아가고 이 모습 보여주거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 애국가에 나오는 배경 장면. 알겠지? 자, 삼천리 화려강산에, 자, 일단 얘들아, 삼천리 화려강산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조국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법이야? 대유. 그렇지, 대유입니다. 건우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아 대답하셔야지. 떠먹는 문학 개념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유법이야, 대유법.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왜 반어야 또? 왜 반어라 그래? 삼천리 화려강산 엄청 아름답대. 근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아름다운 현실이 아닌데 반어야. 알겠지?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면서, 자, 얘들아, 이 군도 얘들아 비판하고자 하는 거야. 왜냐면 군사 독재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정한 군을 이루는 게 군사 독재입니다. 알겠죠? 대열을 꼭 나눠야 되는 거야.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애들이야.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죠.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얘들아 끼룩거리는 거는 새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거 봐봐. 자기들끼리 낄낄거린다라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 비웃는 느낌이 들어야 돼. 눈을 감아? 자, 비웃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내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아니거든 얘들아. 잠 깨세요.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이야. 실제로 말했잖아. 뭐든 애국 강요하지. 막 태극기 쫙 올리고 막 그 애국가 쫙 틀어주면서 경례까지 하면서 그때 막 딴짓하면 혼나거든 크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엄숙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개의치 않고 낄낄낄 내면서 소리 내면서 가는 거야.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새를 통해서.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이래 1열, 2열, 3열 횡대 이거 자체가 획일할 군사문화야. 알겠지? 열과 줄을 탁 맞춰야 되는 거지. 너네 이런 거 해 아직도? 앞으로 나란히. 하죠. 오 아직도 하는구나. 아 추억 돋네. 그런 거 하고 이제 열 맞춰 여기서 중심 하면 이제 차타닥 이런 거 안 하나? 체육 시간 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치 그런 거 이제 계속 하는 거야.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에 자 이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는 거야. 풍자라는 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풍자라고 얘기했어. 자 이 세상 떼어매고 자 이 세상은 내가 바라는 이 자유로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자유로운 세상일까 아니면 화자가 있는 부정적인 세상일까? 민성아? 지각 민성. 뭐라고요? 부정적인 세상일까? 화자가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세상일까? 부정적인 세상이야. 왜냐면 서술어가 떼어매고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에서 떠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 세상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그래서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그게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이 세상 밖이야. 이 세상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런 독재 공간만 아니면 돼. 그곳으로 얘는 날아가.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 이 니은자 있지? 이 니은을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라는 선지가 가능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는 거잖아. 알겠죠? 현재형 시제,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라는 선지 가능한 거야. 당연히 이러면 긴장감도 늘긴 해. 눈앞에서 파르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알겠죠? 자,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자, 우리도 낄낄 깔쭉대면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도 이런 마음인 거야. 알겠죠? 자,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그냥 우리의 대열대로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이라고 소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으면 하는데 행간걸침도 쓰고 있죠. 하는데 어떻게 됐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애국 강요 되는 거죠. 다시 애국가 부분으로 돌아오는 거야. 길이 보전하세라고 끝나는 거야. 각각 자기 자리에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자기 자리에 어떻게? 앉아.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닌데 주저앉는다. 자, 앉는데 거기서 주저라고 조금 더 붙여서 점층한 거죠.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다. 깊은 좌절감을 더 드러낸 거야. 알겠지? 됐나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11행에서 20행은 벗어나기를 소망했지만 결국에는 좌절하는 장면으로. 알겠죠? 자, 군사독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한 무력감 그려내고 있다. 5. 끼룩끼룩 낄낄 음성상징어 사용하죠. 냉소적인 태도 사용하고 있다. 5. 화자와 처지가 대조되는 거 맞죠?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 뭐야? 흰새떼들. 걔네는 비판하잖아. 어떤 심정?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애들이 흰새떼들이야.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잖아. 자, 애국가가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심리변화가 있어 없어 얘들아? 심리변화 있어 없어?
있어? 왜 없다고 생각해? 자, 심리 변화는 처음에 부럽다. 부럽다. 그러더니 싸우지 마라. 자, 부럽다 이러더니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다가 소망하다가 어떻게 돼? 좌절하잖아. 소망하다가 좌절하잖아. 정서 변화 됩니다. 싸우지 마라. 정서 변화.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똑같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볼게.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거는 애국가의 가사 부분이지만 실은 현실은 이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야? 군사독재하에 억압하고 안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현실은 이게 아니잖아.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잖아. 자, 1열 2열 이거 줄 맞추어 날아가는 거 회기라 하는 군사문화, 군사독재를 보여준 거야. 보여줌으로써 비판하는 거야. 풍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 세상 밖은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세계. 그러니까 뭐야? 독재가 없는 자유민주주의스러운 나라를 말하겠죠. 됐나요? 자, 페이지 273페이지. 너네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농무. 제일 좋아하는.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 사실적이래. 자, 사실적으로 보여줄 거야. 어떤 사회를 보여줄 거냐면 농촌의 현실을 보여줄 거야. 어떤 농촌의 현실이냐면 얘들아 산업화. 산업화가 어떤 시대였지? 1960에서 1980인데 이 시는 1970년대 시야. 이때 산업화 도시화잖아. 그치? 산업화 도시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 자, 얘들아 생각해봐. 송도. 처음에 안개만 낀 도시였어. 뭐가 없었어. 지금은 완전 많아졌잖아.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어떻게 이걸 이뤄냈을까요? 포스코 건설사한테 혜택도 주면서 회사 막 짓고 막 회사들 이쪽으로 이전하면 혜택도 주고 연세대 애들들 강제 1학년 애들들 무조건 여기로 이주 막 대학교도 이쪽으로 이주하면 막 조건 좋게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쪽에 사람들이 오도록 이끈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때 당시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했어야 됐어. 한 명씩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농촌을 망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촌향도하게 만들어요. 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게 만들어. 자, 그러면 민성 B. 자, 자, 산업화 도시화가 됐어. 인촌향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러면 도시 발전이 돼서 막 좋겠네?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농촌에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산업화 도시화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잖아.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몰려갔네?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소외된 계층을 우리 했던 시험범위 있어. 뭐 있지? 난소공.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생겨. 그러면 농촌은? 젊은 애들들이 있어 없어? 없어. 걔도 나이 많았잖아. 황방근 동네에서 제일 나이 적은 애가 뭐 50대고 40대고 이랬잖아. 젊은 애들이 없어지는 거야. 자, 농촌은 어떻게 망하겠다? 수입식품 개방하고 막. 그쵸? 비료가 몰려버리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빚을 쉽게 내게 해줘. 그러면서 황방근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입을 닫아볼까? 자, 그러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 반드시 나온다 했죠. 공간의 이동. 아까 그거는 시간의 흐름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썼대. 그 부분도 찾을 거고 역설적인 상황 설정도 썼대. 그것도 찾아볼 거야.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무슨 이미지? 그렇지. 자, 하강적 이미지는 당연히 배경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줘. 알겠지? 왜냐면 농촌 사회가 그렇잖아. 농촌 사회, 농촌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오동나무의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 무대. 자, 구경꾼이 돌아가고 텅 빈 운동장에다가 체크. 이 텅 빈 운동장이 뭐야?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농촌 현실? 아무도 없는 거야. 젊은 애들들 싹 다 빠져나가고.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이 분이 얼룩지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두 가지로 해석이 돼. 근데 그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 그냥 분장이 얼룩진 건지 분한 마음이 얼룩진 건지 그걸 중의성이라 그래.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해석할지 모르겠다. 그게 중의성이야. 중의적이다. 자, 그럼 얘들아, 텅 빈 운동장 네모박스, 학교 앞 소주집 네모박스, 공간 이동 해안에, 그렇지, 공간의 이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술, 그러니까 고전에서 나오는 술은 웬만하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만약 막걸리 마시면 비싼 술 마시면 막 뭐 하는 거 풍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싼 술이든 비싼 술이든 마시면 일단 풍류야. 대부분이. 근데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마시는 술은 힘들어서야. 술, 담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거?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답답하고 고달프다. 자, 이거는 뭐야?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네. 그쵸?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간대. 이것도 뭐야? 공간의 이동이야.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건, 자,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여자애들이나 아니면 애기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젊은 애들들은 싹 다 떠난 거야. 얘네들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젊은 애들들은 돈을 벌려 나가는 거야. 농촌에 있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됐나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얘들아, 꺽정이나 이 서리미는 임꺽정에 나온 인물이거든. 여기 뜻 있을 거야. 임꺽정에 나온 인물이야. 서리미는 임꺽정의 인물인데 대신한 인물이야. 근데 깊은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민중이라고 해석하면 돼. 왜냐면 얘네들이 소설 속 인물들이 다 민중 속 인물, 민중을 대표하는 소설이거든. 근데 이 민중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그냥 울부짖고 해해대고 이런 것들 다 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아이고 의미가 없다. 무엇하랴 라고 서리 의문의 형식 사용하고 있잖아. 무엇하겠니?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자조적인 스스로를 비우는 한탄이라고 얘기했네. 한탄은 뭐야? 내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 영탄도 되는 거야. 발버둥쳐도 뭘 할 수가 없다. 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게 농촌 현실이야. 아예 여편이에게 맡겨두고 포기한 거죠. 그쵸? 쇠전을 거쳐. 소시장이야. 도살장까지 가서. 자, 계속 뭐 하고 있어? 공간에 이동을 하고 있어. 농촌의 마을을 쭉 돌고 있는 거야. 쭉 돌면서. 자, 얘들아, 지금 이때까지 위에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신명이나? 이게 역설적 상황이야. 위에서 상황을 열거한 것들은 정말 힘들어. 그럼 신명이 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말도 안 되게 신명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어울리지 않죠. 상황은 나쁜데 신명이 난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역설적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서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들거나 라고 농무가 얘들아, 농무가 너네 농사
비집고 이제 그 땅을 좀 풀기 위해서 막 춤을 추면서 땅을 막 밟는 그거거든. 그게 농무야. 농무야. 우리나라 전통 그 무용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농무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더 신명이 나면서 할까? 얘들아, 너네 막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노래방 가서 노래가 더 잘 되지 않니? 그러지 않아, 민성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더 막 애절한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풀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 한이라는 거는 계속 응축되면 안 돼. 한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맨날 이제 참아. 근데 참다가 터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그걸 승화시킨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성이가 헤어졌어. 헤어져서 헤어졌어 진짜? 아직 사귀고 있지? 이제 나중에 헤어지면 자, 슬프잖아. 근데 슬프다고 어떻게 막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기다리면서 막 계속 그래? 그랬었다고? 아 그래?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배까지도. 요즘 조심해야 돼. 뭐 너가 감히 나랑 헤어져 이러고 때려?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을 잘 풀어줘야 돼. 어떻게?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슬픈 발라드. 모든 이별 노래가 내 상황처럼 들리는 거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농무라는 게 지금 너무 지금 힘드니까 더 강하게 막 풀어내는 거야. 이 농무 자체가 한의 승화를 하는 하나의 장면이야. 알겠죠? 춤을 신나게 추는 그 장면이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너무 열받아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농무는 원래 이렇게 풍물놀이처럼 막 이렇게 추는 건데 문제는 한과 울분을 풀어내기도 하고 농촌에 원래는 이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은 좀 빠진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그치? 농촌의 붕괴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야. 왜? 막 젊은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봐. 너네가 클럽을 갔는데 신나게 춤추러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 신이 나겠니? 당연히 신이 안 돼. 농촌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너네가 클럽에 입장했는데 다 30, 40대밖에 없어. 그러면 끔찍하잖아, 얘들아.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게 농촌 붕괴 현실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신이 나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오히려 절망감과 울분. 그쵸? 그래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함께 본다면 결국 여기는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 억압, 그래서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 하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저 절망감을 느낀다면 여기 방금 했던 농무에서는 소외된 농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품이 묘사적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요. 됐나요?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알겠죠? 농민들의 심리도 좋지는 않을 거야. 됐죠? 자, 페이지 274페이지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는 1980년대의 모습, 그러니까 군사 독재로 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무력감까지 드러난 거야. 무력감은 어디에서 우린 알 수 있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 자, 애국가에서 말하는 새떼들처럼 가고 싶다고 하지만 소망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야?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면 태도 변화, 정서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당대의 억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음성상징어 잠깐 보면 끼룩낄낄, 얘네들은 음성상징어거든. 끼룩낄낄 다 뭐야?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잖아, 얘들아. 의성어야 의태어야 얘는? 그렇지, 웃음소리니까.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 됐나요? 나머지는 됐고.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일일이 숙제 검사하겠습니다.